어떻게 보면 역시 또 술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영등포 거기 쪽방촌에 사시는 분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 이제 그 결혼을 약속한 여자를 이제 뭐 오토바이 태우고 가다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그 약혼자가 사망해서 굉장히 이제 그 상심을 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음주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 다른 술버릇이 있는 게 아니라 술을 드시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무전 취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술을 이제 막걸리 좀 드시고 우울하니까 동대문 어딘가에 가서 그냥 호프집 같은 데 들어가서 이제 술을 시켰어요. 술과 안주를 시켰는데 그 총액이 66,000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주머니에 뭐 돈 전혀 없죠. 또 이제 무전 취식으로 또 걸리신 거예요. 이 전력이 많아가지고 그 집행유예 기간, 누범 기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죄를 지으면 그 전 것까지 살게 되는, 쉽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뭐 그 구속을 무조건 시키죠. 이렇게 절도나 이런 무전 취식 같은 경우는 이제 사기입니다. 사기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돈도 없고 지불할 의사도 없고 지불할 능력도 당시엔 안 됐던 상황에서 그냥 먹는 거죠. 이분은 그래도 좀 양호해요. 어떤 분은 아예 뭐 영업하는 룸사롱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 갖다 두세 명 앉혀놓고 뭐 양주도 고급 안주 시켜놓고 진탕 놀아요. 술 먹고 난 다음에 돈이 없는 거, 집에 안 가는, 계속 술 시키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돈이 있냐 없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 불러서 체포를 해서 보니까 이제 전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치소에 갔죠. 저랑 얘기를 했어요. 저랑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술만 먹으면 그런다. 다음부터 술을 절대 안 먹겠다. 그 전에 이제 판결서들을 쭉 보면 늘 술 안 먹겠다 그래요. 술 안 먹겠다 그러고 또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000원이니까 보통의 경우 이런 재산범죄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보면 감안을 해서 이제 형량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피해액이 66,000원이거든요. 66,000원 갚은다 한들 이게 형량에서 무슨 크게 지장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뭐 합의할 가족도 없고 바깥에. 그래서 그냥 말았는데 결국은 뭐 징역 4월 실형 선고가 나와가지고 징역 4월이 선고됐던 그런 사안이고요. 아마 그거 끝나고 또 이제 그 집행유예형도 살아야 됐던 어떤 그런 사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었고요. 그다음 또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분은 약간 여자분이었는데 정신이 조금 이상하세요. 근데 이분은 좀 폭식도 하세요. 그러니까 A 가게에 들어가서 막 먹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면 또 B 가게에 가서 또 먹어요. 많이 먹어요. 근데 되게 날씬해요. 근데 계속 먹어. 돈 하나도 없죠. 이제 어느 가게에서 걸렸죠. 걸렸는데 잡아와 보니까 전과가 10범이 넘는 거예요. 무전 취식이. 그러니까 또 구속이 될 수밖에 없죠. 액수는 적지만 사실 굉장히 가렵거든요.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 이걸 뭐 꼭 재판을 해, 이거 형사고소를 해, 잊어버리고 그냥 또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10범 뭐 이렇게 되니까 또 구속을 했죠. 근데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방청석에 보통은 이제 기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재판을 한번 참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 보통 있거든요. 근데 남자분이 계속 와서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뭐 누구지? 뭐 사귀는 사람인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죠. 근데 변호사가 먼저 말을 시키지는 않아요. 뭐 오해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날 재판 끝나고 딱 나갔는데 변호사님 그러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사람 오빠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사연을 얘기해 주는데 이제 어렸을 때 정말 교회 다니면서 이제 믿고 따르던 어떤 그 오빠한테 이제 강간을 당한 이후로 아이가 이제 막 저렇게 됐다. 부모님도 돌아가실 때 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다. 이런저런 사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이제 막 계속 그렇게 정신질환이 생기고 정말 막 울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줘, 내가 뭐, 그거 어떻게 해. 나도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사실 왜냐면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사건으로만 처리하면 상습 사기니까 그냥 형량 받고 1, 2년 받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데 사실 그 사람 나가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때 참 안타까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막 고민스럽고 한데 뭐 법원에서 치료 감호도 해서 정신병원 보내서 치료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늘 이렇게 또 원만하게 되는 건 아니고 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법이나 정한 절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에 복귀하기는 정말 요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전 취식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고 또 무전 취식하고 이제 이어지는 범죄들이 돈 내놔 그랬을 때 거기서 행패 부리고 이제 업무방해. 경찰이 오면은 경찰한테 넌 뭐야? 우리 아버지 뭐 내 친구가 뭐네 하면서 경찰과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방. 이게 시리즈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해서 밤마다 이제 어느 경찰서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무전 취식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무전 취식은 어쨌거나 사기죄에 해당되고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차림새나 그다음 눈빛 그다음에 하여튼 뭐 장사가 좀 안 되시더라도 일단 아무나 안 쳐서 막 또 과하게 시키는 이런 분들은 좀 각별히 경계를 하셔야지 이게 손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돈 한 푼도 없는 분은 어떻게 변호사? 국선이었죠. 그거는 뭐 손번제로 아니 지원. 왜 국선하겠다는 지금? 또 이게 이 얘기하면 또 내 자랑 같아서 참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말. 근데 그걸 많이 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거의 매년 한 100건 정도 1년에 하죠. 100건 정도. 일반 변호사는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건들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네. 네. 그래서 표창도 받고 그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더 자연스럽게 이제 표창을 또 2번이나 했어요. 예,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